투자자 다 사라졌다. 진짜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나만하게. 무서운 기사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이려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됩니다. 아무도 안 사고 있는 물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때 뭐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특히나 경매 시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훨씬 더 큰 매도 차익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공포에 질린 경매시장 투자자 다 사라졌다입니다. 너무 좋다. 투자자 다 사라졌다. 진짜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나만하게. 무서운 기사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쟁률이 낮아졌다, 경매시장에서. 이렇게들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내수 시장이나 뭐 해외에서의 기업 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좋지 않고 수출도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기업이 잘 돼야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고, 거기서 월급을 제때제때 안정적으로 받고 또 인상이 돼야지 그 여력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와서 집을 사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건데, 여러 복합적인 게 다 어렵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정말 어려운 거죠. 부동산 시장도 어렵고, 공인중개사분들도 어렵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자영업자분들도 어렵고,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도 거품이라는 게, 너도 나도 막 사줘야지 거품이라는 게 끼는 건데, 지금 시장 자체가 다 죽어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거품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매 물건들이 있잖아요. 네. 종류별로 많은 물건들이 경매로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찐찐 바닥이다. 찐 바닥에서 경매로 싸게 사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물건들이 있으신지. 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바닥이려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됩니다. 아무도 안 사고 있는 물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택용으로 쓸 수 있는 거 한정해서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는 물건, 또는 아무도 안 보고 있는 지역, 투자하는 사람이 없는 지역, 물건,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아무도 안 사는 물건이 뭐가 있나요? 딱 떠오르는 게 오피스텔. 인구가 소멸될 수 있다는 그 지방에 있는 아파트, 지금 막 전세 사기 터지고 있는 그 물건들, 아무도 안 살 것 같거든요.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샀을 때 위험하고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물건을 오히려 저는 그때 삽니다. 경매 시장에서 사니까. 저는 지방에 있는 빌라,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는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뭐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 인천 쪽에 있는 오피스텔들도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전세 월세는 잘 나가지만 매매 거래 기준으로. 그리고 뭐 지방의 아파트, 아니면 물건 자체 값어치가 떨어지는 물건보다는 경매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특수 물건에 도전한다면 뭔가 빨간 글씨가 적혀 있지만 문제되지 않는 빨간 글씨,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거 자체가 이제 남들이 입찰할 수 없는 물건이 되겠죠. 빨간 글씨 있는 물건, 위험해 보이는 물건이지만 위험하지 않은 거. 근데 그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 경매관에서 내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경매 인프라 갖춘 학원들의 강의를 들어서 내가 안정적으로 입찰을 할 수 있어야겠죠. 왜냐면 안전한 물건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그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 또는 교육을 들으셔서 강사분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입찰을 해야겠습니다. 19기 이제 반장님께서 받으신 물건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다세대 빌라인데 401호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고층일수록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 되겠고요. 그게 2억 3,300에 감정이 된 게 두 번 유찰이 돼서 우리 교육생이 5명 중에서 이제 1등으로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2등과의 차이는 130만 원 차이고요. 짜릿하게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근데 더 짜릿한 건 매도 차익이에요. 시세로는 2억 2천까지 가고요. 금매로 팔았을 때 2억 1천까지 매도 가능한 물건입니다. 아니 그러면 2억 1천에 받을 수 있는 물건인데 1억 5천 됐을 때도 아무도 안 들어와서 유찰이 한 번 더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매각물건명세서 보시면 세입자 현황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대항력이 포기된 물건으로서 전혀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5번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건물, 지붕의 일부 누수로 훼손된 부분을 반영하여 감정함. 집 내부에 훼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초보자분들이 막상 들어가기에는 걱정이 되는 거죠. 아, 이게 2억 1천에 팔리는 게 지금 1억 5천이 돼 있긴 한데 훼손돼 있는 거를 내가 원상복구하고 수리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입찰을 못했던 거거든요. 이런 데서 오히려 기회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교육생이 1억 3,400만 원에 낙찰 받아서 세전으로 7천, 8천 매도 차익을 만들 수 있지만, 수리비를 감안한다면 그게 약간 줄긴 하거든요. 근데 수리비가 고작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매도 차익을 8천만 원을 만들었는데 2천만 원 수리비 들어가는 게 과연 클까요? 물론 큰 금액이지만 내가 매도 차익을 그거의 몇 배 이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천만 원 견적을 받아도 혼자 경매하고 인프라가 없으신 분들은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그게 확인이 돼도 확신이 자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육생분은 본인이 단타매도 하셨던 경험도 있고 우리 리치스쿨에 갖춰진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입찰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받은 거거든요. 우리 교육생분도 좀만 자신이 없었으면 입찰가를 낮췄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폐찰했던 물건입니다. 2억 1천에 팔 수 있는 거를 1억 3천에 받아서 2천만 원 수리비를 내더라도 1억 5천 4백이거든요. 매도 차익이 그래도
그래도 6천만 원이 남아요. 세후로 하면 뭐 5천만 원 정도는 남을 거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와 진짜 흙 속에 진주가 가려져 있는 것처럼 흙을 걷어내고 나니까 어떤 물건보다 훨씬 더 매도 차익이 1억대 물건에서 매도 차익 5천만 드는 게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그걸 생각한다면 진짜 오히려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인프라가 있으신 분들은 1억 5천에도 입찰했어도 너무 매도 차익이 좋은 물건인데 어쨌든 아무도 입찰을 안 했잖아요. 흘러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간 글씨에 가려진 메리트 있는 물건을 좀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면 그게 사실 우리 학원을 수강한 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인프라가 있는 사람만 자신 있게 입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부동산 분위기는 뭐 말해 뭐합니까? 대출도 묶여 있고 뭐 매수할 사람들도 매수할 마음이 있어도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현실적으로 매수가 안 되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품 껴 있는 건 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 재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부동산 물건들이 지금 다 거품이 껴있던 거는 다 걷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때 뭐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특히나 경매 시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훨씬 더 큰 매도 차익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강생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바로 팔아야 되는 물건하고 좀 보유 가치가 있는 물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 가치가 있는 물건은 쉬운 말로 바꿔서 설명드리면 미래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고 그 말은 수요가 많아질 곳, 수요가 많아진다는 건 일자리가 늘어난다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 아니면 교통이 개선되는 곳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이 뭐 전국에 한두 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국토개발계획 PDF로 정리된 게 있어서 고정 댓글에 그걸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느 지역이 좀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그런 국토개발계획은 발표가 될 거예요. 국토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업데이트를 받아서 어느 지역이 좀 앞으로 좋아질 것인지 국가 중심으로 해서 어떤 거점이 발표가 되면 그 지역 중심으로 일자리가 생길 거고 도로가 개선이 되고 교통 호재가 생기니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놓는다면 아무래도 보유 가치가 지방일지라도 좀 생길 수 있겠죠. 꾸준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은 웬만하면 보유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지방이 소멸되더라도 남아있던 지방에서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지방으로 갈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오시거든요. 그럼 결국 수도권은 또 더 과밀화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이제 안전할 것 같고 수도권 안에서도 뭐 일자리가 좀 많이 느는 경기도 중에서도 뭐 포천이나 과천 이런 데는 사실 굉장히 외곽입니다. 일자리가 생기는 거에 호재를 같이 누리긴 어렵지만 경기도 안에서도 좀 일자리가 모이는 동네를 보신다면 보유 가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특화단지에서 벗어난 지역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될 지역은 목포 쪽에 내가 투자를 한다. 목포시 인구를 보시면 연도별로 인구 동향을 볼 수 있는데 지금 2014년도 집계 이후로 계속 인구가 빠지고 있거든요. 공급량까지 체크하시면 좋은데 아실이라는 플랫폼에서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 얘는 공급량뿐만 아니라 미분양 악성 미분양까지 같이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적정 수요가 지금 1000세대 정도 되는데 매년 1000세대 전후로 공급이 되는 것 같아서 적정 공급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목포는 목포만 보면 안 되고 옆에 있는 무안군도 같이 봐야 됩니다. 목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군인데 여기에 지금 공급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신도시거든요. 무안군까지 같이 보면 적정 수요가 400인데 지금 2024년도에 2000가구가 공급이 되고요. 5배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도 1600가구가 예상이 돼요. 두 개 년도를 합치면 지금 거진 4000가구가 공급이 되는데 여기서 받아줄 수 있는 수요는 2년 동안 1000세대가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공급량 초과 공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지방을 볼 때는 좀 옆에 지역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인구는 빠지고 있는데 공급은 과다 공급이죠.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물려 있어요. 손실을 보고 아마 매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투자하실 때 이렇게 인구 동향도 보시고 공급량 그리고 그 지역 공급량뿐만 아니라 옆에 위성도시처럼 옆에 붙어있는 군 단위의 지역들도 같이 공급량을 체크해서 과도한 공급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셨다. 공급이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죠. 1월에 또 정규 강의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정규 강의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월에 또 정규 강의 모집이 굉장히 또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죠. 우리의 교육의 특징은 물건을 막 갖다 먹여주고 뭐 가격을 정해주고 이런 거보다는 스스로 경매인으로서 다시 태어나게끔 만들어 드리거든요.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매일매일 미션을 올려야 됩니다.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6주가 지나고 이 미션을 성실하게 수행만 해주시면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있다라는 거 장담을 드리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퀴즈라든지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교육 중에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조편성을 통해서 미션을 팀으로 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션을 안 하면 우리 조원들이 피해 보게끔 만들어서 내가 하기 싫어도 하게끔 만들어 드리고요. 힘들어도 하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거니까, 그래도 하시고 나면 다들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만족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별도로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때 질문을 만들어서 조장분이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그 내용을 토대로 제가 보충 강의 내용을 구성을 해서 피드백을 또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임장, 법원에 가서 사람들 입찰하는 것도 보고, 사람들 입찰해서 실수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 저랑 하고, 물건지에 가서 물건 임장 다 같이 하고, 카페로 이동해서 조별로 물건 임장한 거를 토대로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방문해서 가격 조사하고, 제가 이제 브리핑을 드리고 쓸 수 있는 가격 범위를 어느 정도 선정을 해드립니다. 비용들 쭉 정리를 해드리고 수익률 몇 프로 맞춰서 가이드까지 드리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입찰에 참여하시죠. 타이트해요. 초보자분들을 경매인으로 만드는 토탈 강의이기 때문에 네. 빡셀 수밖에 없지 않나. 맞아요. 확실히 그걸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되고요. 적은 돈으로 수익화를 빠르게 하면서 주택수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건 단타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만드는 게 시드를 빠르게 늘리는 데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